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6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다행히 머리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긴급히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남성을 끌어내 들것에 실어 호송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66살 임모 씨가 선로에 투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임 씨는 진입하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가벼운 경상에 그쳤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1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 씨의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전복돼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운전자 34살 조모 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620제곱미터 규모의 양계장 4개 동이 모두 탔으며 병아리 8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부곡동 버스 정류장에 비상등을 켠 버스가 멈춥니다.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버스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내리던 승객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0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동두천 방면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48살 박모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숨졌고 열차 운행은 4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에서 연기가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세상의 질문에 당신의 대답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 하나의 자동차, 두 개의 대답.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는 투신 사고도 있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집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여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알아보니까 살인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문으로 나와서 응급차가 싣고 나가는 걸 봤어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전남 고흥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스크린도어 공사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선 3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전동차에 투신한 건데 여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20여 분간 중단됐고 시민들은 운행 재개를 기다리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게 잠깐 보니까 앰뷸런스하고 소방차 119하고 쫙 왔었어요. 보통 나가시고는 출근하는 길인데 이제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경찰은 여성이 의도적으로 전동차에 뛰어든 걸로 보고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지하철 운행도 1시간 정도 중단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이 멈춰선 선로위.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어젯밤 9시 36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 구간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선로에서 열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구간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어서 이 남성이 어떻게 선로에 침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아니고요.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 선로에서 발생한 거입니다. 이 사고로 1호선 상행선 운행이 40분가량, 인천 천안 방향 하행선 운행이 1시간 2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유리 파편이 쏟아집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5층짜리 건물 3층 모자 공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살 박모 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모자 공방 주인 51살 김모 씨가 부부싸움 뒤 화가 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과 당하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9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전은 개폐기 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속 깊은 취업 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 네, 오늘 저녁 서울 역삼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 여파로 승강기 갇힘 사고가 있었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퇴근길 차량 정체까지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업무를 보던 사무실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전주에서 불꽃이 튀면서 일대 전력이 끊긴 겁니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음 불러가지고 이거 무슨 건물 무너지는 소리 아니냐면 제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크게 깜빡하더니 갑자기 다 정전이 된 거예요. 주변 상가 건물을 포함해 모두 965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1시간 반 만에 대부분 재개됐지만 시민 12명이 건물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고 식당과 카페 등은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예약이 저녁에 꽉 찼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약을 다 취소해가지고 지금 손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다 나가셨어요. 오시자마자 바로 불 꺼져버려가지고 정전 여파로 인근 도로 신호등까지 작동을 멈추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빗물을 맞은 전선들이 서로 부딪혀 끊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홍제동 일대에선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관이라는 게 이제 날씨가 추우면 움츠려 들었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늘어납니다. 상수관과 상수관을 이어지는 그런 접합부위가 벌어지면서 누수가 나지 않았나.
긴급 복구 과정에서 인근 300세대가 단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가 커다란 불길에 휩싸입니다. 어제 저녁 강변북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교통체증이 가중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구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시간 동안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쓰레기를 태우다 주택에 불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정전으로 온통 깜깜합니다. 서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은 어제 새벽 6시쯤. 오늘 새벽에야 겨우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주민 100여 가구는 20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카페에서만 있다가 한전 측은 아파트가 관리하는 지하 전기 케이블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뒤 다른 주택 2채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을 정리하던 근로자들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에 대전 방동의 국도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농기구 보관창고를 덮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51살 박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는 레저용 보트가 방전되면서 갯바위에 고립돼 39살 김모 씨 등 4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4시간 만에야 모두 복구됐는데 주민 수천 명이 맹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방이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전체 5,500여 세대가 추위에 떨었습니다. 주민 16명이 승강기에 갇혔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 2명에겐 이동형 발전기까지 동원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8시 몇 분부터 불이 완전히 정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정 비상으로 뭐 촛불이나 랜턴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거든요. 정전은 1시간 20분가량 이어지다가 3,300세대의 전기 공급이 먼저 재개됐고 4시간 가까이에 걸쳐 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낡은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일단 한국전력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추정하게 되면 과부하가 추정된다고.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보령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고장난 1톤 트럭이 멈추자 그 뒤를 승용차 2대와 5톤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사고 직후 1톤 트럭 밖으로 나온 운전자가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입니다. 맛있는 숙취해소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상쾌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조건뉴스입니다. 어제 낮에 반짝 폭설로 그치는가 싶었는데 밤새 또 왔습니다. 네, 수도권 일부 지역엔 오늘 오전까지 큰 눈이 내리면서 도심 일대가 빙판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말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한파 속에 정전과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 성탄절까지 영상권에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빙판길에 들어선 운전자들이 속력을 한껏 낮추며 거북이 운행을 이어갑니다. 시민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젠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심 일대가 하나의 빙판장으로 변했습니다. 밤사이 골목길 곳곳에 내린 눈이 빙판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아직 제설이 안 된 데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배송하다가 한 2번 정도 넘어진 거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또 그 고객들이 컴플레인도 많고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걷기가 좀 힘들어요. 소금 같은 거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와 폭설 속에 정전과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11시간 동안 전기가 끊겨 550여 세대가 추위에 떨었습니다. 정전되는 동안은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두 69건의 동파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폭설과 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도 밤사이 불이 나 점포 1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이기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의 전등은 대부분 꺼져 있고 엘리베이터도 멈춰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 2,500여 세대 가운데 10개 동 548세대에 어제 오후 1시쯤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전이 된 세대들은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겼고 냉장고 등도 작동되지 않아 폭설과 추위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 이불만 덮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 충전도 안 돼요. 나가서 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인데. 한전은 아파트 측이 변전실내 변압기를 교체, 정전 약 11시간 만인 밤 11시 50분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찾기가 끊임없이 잔해물을 퍼내고 소방관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0시 26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즉시 동대문 소방선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소방장비 50여 대와 1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닥다닥 붙어있던 점포 10여 곳이 소실됐습니다. 내부의 물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화재 진압 초기에도 계속 펌프 터지는 화면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안쪽으로까지 내용 다 들어가서 작업 중에 있으니까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새벽 4시 12분 큰 불길을 잡았으며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일요일 MBC 뉴스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마주오던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유경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졌고 아파트 단지는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양주시의 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양주 일대의 체감 온도는 30도. 열대야에 밤잠 이루지 못한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더위를 달래야했습니다. 에어컨도 못 돌리고 지금 당장도 밖에고 냉장고에 음식물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아파트 관계자는 무더위 속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설비에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3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 세대에선 부품 수급의 문제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남동고가교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2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고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는 택시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종로구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SUV 차량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7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유규입니다. 재채기? 없지. 이 2억이 4억 5천이 된 거예요. 1금융에 대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을 옮겼죠.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일요일 MBC 뉴스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마주오던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유경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졌고 아파트 단지는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양주시의 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양주 일대의 체감 온도는 30도. 열대야에 밤잠 이루지 못한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더위를 달래야했습니다. 에어컨도 못 돌리고 지금 당장 급하겠고 냉장고에 음식물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아파트 관계자는 무더위 속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설비에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3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 세대에선 부품 수급의 문제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남동고가교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2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고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는 택시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종로구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SUV 차량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7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유규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이 노동계의 여름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세종대로 5개 차로를 노동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과로를 조장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무시한 최저임금. 6월 한 달 노동계는 매일같이 들끓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겠다던 정부는 며칠 뒤엔 야근송을 추천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정했습니다. 고무제 노동 시간으로 사용자 입맛대로 일을 시키고 임금은 더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중대재해기획법은 더 국회시켜 노동자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노동계의 여름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내 최대 현대차 노조는 4년 만에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금속노조 총파업, 8월 15일 노동자들,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투쟁 일정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비교적 온건하다는 한국노총도 심상치 않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수도권 레미콘 공장 95%가 멈췄습니다. 다음 주에 수도권만 총파업을 하는데 월요일 날 바로 비상회의를 열어서 전국으로 확대할 거냐를 내부적으로 좀 결정한 게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노정 관계는 험난한 여름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민주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당 의원들이 계파 갈등이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분당 우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거기에 동조하는 바라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최근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재유행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가 국내에도 퍼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후 감소해 하루 평균 7,00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2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올라가더니 어제도 1,715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9,521명. 1주 전보다 3,6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3,700여 명 각각 많은 수치로 증가세는 확연합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시작된 건 아니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BA5가 우세종이 된 미국, 영국, 독일에선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BA2 변이보다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 효과를 더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5월 중순 유입이 처음 확인된 이후 국내 검출률은 7.5%까지 올랐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께서 재유행 예측을 해보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검사부터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10,0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전국 7개 권역에서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 방식도 바꿨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일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켄터키 동부 에팔레치아 산맥 인근 작은 마을인 앨런에서 총기로 무장한 남성이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은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륙 지방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북상하는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제주도 산지는 낮부터, 제주도 북부 서부와 남해안은 저녁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부산 30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5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면서 동승한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동해시 부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47세 A 원사가 모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41세 B씨는 숨졌고 A씨는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모포로 감싼 무엇인가를 옮기는 장면과 승용차가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장면 등 범죄가 의심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주택에서 백골화된 노고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쇼핑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21명이 20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났고 폐차장과 의류 작업장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박현우 기자입니다. 노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 70대 이모 씨 부부의 시신은 이불에 덮인 채 안방 침대 위에 반드시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상당 부분 대꼬라가 진행된 상태로 경찰은 사망 시기를 지난 4월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자연사했거나 동반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장에선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불이 났다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에는 강서구 원수매트 커버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같은 건물 당구장 이용객 등 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시간여 뒤 중구 신당동의 의류 봉제 작업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근무자 등 총 3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쇼핑몰에서는 운행 중이던 엘리베이터 2대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총 21명이 20여 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부산에서는 3살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앞이라 교사들이 여럿 있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언덕길을 내달립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버스를 다급히 뒤쫓습니다. 잠시 후 주민들이 모여들고 구급차와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남자아이가 20인승 통학버스 바닥에 끼어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3살 남자아이는 통학 차량 밑에 끼어 저 아래 어린이집에서 이곳까지 70m 넘게 끌려왔습니다. 차를 시야라 해도 주민들이 뛰어나가면 차를 시야했어요. 그렇지. 머리를 많이 다치고 온몸에 사박습니다. 아이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에 앞서 통학버스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됐고 출혈과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모두 내려준 뒤 통학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 어린이 가방이 차량 하부에 껴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변엔 인솔교사 등 어린이집 교사가 5명이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사고가 난 걸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뛰어가고 버스왕물이까지 주행으로 다 했는지 선생님들이 점수도 한 건지 그걸 봐야 되고.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인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로 3살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고가 나서 한 아이가 숨졌는데 통학 차량 안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한 대가 골목길 사이로 지나가고 교사와 행인들이 황급히 버스 뒤를 따라 뛰어갑니다. 3살 A군이 차량 뒤쪽에 깔리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9시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통학차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A군이 차 뒤쪽 아래에 끼었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출발한 겁니다. 통학 차량은 피해 어린이가 끼어 있는 상태로 이곳까지 약 100여 미터를 이동한 뒤에 멈춰섰습니다. A군은 온몸에 골절,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를 부르고 가면 지르고 이랬는데 기사가 못 듣고 좀 이 차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A군은 차량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걸로 파악됐는데 당시 보조교사가 동승해 하차를 도운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 B씨를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유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앞으로 걸어 들어온 피해 아동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센서에 대한 강제 규정을 좀 추가하면 특히나 측면 카메라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강제 규정을 설정한다든지 안전성을 대폭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7년 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몸이 낀 3살짜리 아이가 100여 미터를 걸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교사와 주민들이 차를 멈춰 세웠지만 아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 통학버스가 골목길을 달립니다. 뒤이어 한 여성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며 차량 쪽으로 급히 뛰어갑니다. 놀란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아침 9시쯤. 통학버스에서 내린 3살 남자아이가 차 뒷부분에 끼어버렸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하차한 아이는 차량 하부에 몸이 끼인 채 100m가량을 끌려온 뒤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미쳐버렸어요. 온 동네 아줌마들 다 나와갖고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막 끌려간다 이래갖고 주민들이 차를 세워갖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차를 쫓아가 멈춰 세웠지만 아이는 크게 다친 뒤였습니다. 머리 출혈과 온몸에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하차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집 교사 등 차량에 동승한 보호자는 아이들이 하차할 때 같이 내려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운전은 저희가 또 있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와갖고 확인하고 세정하고 있는데 그래 출발하는 길에 그때는.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함께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4-5명이고 사고 현장에는 동승한 교사 외에도 교사 4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전불감증 운행 실태를 1년 동안 촬영해 KBS에 제공했습니다. 박선정 기자.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기차가 경적을 울리자 그제서야 급하게 출발합니다. 이 운전자는 주행 중인데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통화를 하느라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합니다.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고 일반 고속버스로 어린이들을 태워나릅니다. 통학버스에 혼자 오르는 어린이들. 일부 어린이들이 주변에 쪼그려 앉아 있거나 서 있지만 있어야 할 통학도우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두 남매를 둔 평범한 학부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위험한 운행이 눈에 띌 때마다 촬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촬영한 영상은 150여 건, 이 중 70여 건은 위법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촬영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런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1,200여 건, 4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앞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통학버스의 중개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통학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는 합법이지만 중고생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사고라도 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점을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자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차량에 올라탑니다. 통학 차량 대부분 학원 소유가 아닌 개인 지입차입니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차량은 유상 운송 행위를 할 수 없는 비사업용 차량이지만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비사업용이라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통학 차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입니다. 정부는 택시나 시내버스 등 다른 운송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중고생 통학 차량의 유상 운송을 제한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만약에 학원 차량을 이용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책적인 큰 틀에서. 그러나 학원들은 버스 구입비와 기사 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접 운영보다 개인 지입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운영이라서 사고가 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 의무와 각종 안전 규제도 없기 때문에 치료비 등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의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통학 전용 차량 등록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불법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운행되는 중고생 통학 차량은 10만여 대. 조속한 제도 정비를 통해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어제 또 이런 사고가 나 길 건너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KBC 김서영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우회전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들이받은 겁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피해 학생을 이송했지만 초등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저기서 어제 이리 가지요. 애기한테 가방 열고 이름 알아갖고 했으니까 전화를 내가 해주지. 우회전하던 버스가 달려오는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부상을 당한 건수 13,362건 가운데 65%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1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태여서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3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시야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였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출동해 버스에 치인 3살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했지만 버스 앞에 있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A양은 보호자와 함께 나와 있다가 손길에서 잠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60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에서 그 애가 보일지 안 보일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분석 의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각적으로 그 조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나오는 게 잘 안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나 이런 것은 항상 서행하시고 정지했다 가시는 그런 안전운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와 달리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견인차와 어린이집 차량이 충돌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이 과속과 신호 위반인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견인차 한 대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리다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과 충돌합니다. 견인차는 2바퀴를 구른 뒤 옆으로 넘어지고 어린이집 차량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을 비롯해 8명이 다쳤습니다. 펼치고도 좀 지나서 봤죠. 저는 트럭에서 갔으니까 저는 그 차를 봤거든요. 끝까지 그게 참 짧은 시간에 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차량의 위치와 동선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발생된 그 타이어 흔적이라든지 배인 흔적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흔적들을 가지고 그 사고 당시 충돌 자세, 충돌 지점, 그 사고 차량들의 속도 등을 이제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청으로 보내 영상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 주변에 단속 카메라나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을 가리는 데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운전기사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인기를 내린 거야. 근데 기사가 이제 다시 이제 운전해가지고 빼려고 오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그 기사를 따라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강력한 리얼탄산 100% 테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쓰겠다며 대중교통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오르는 50대 남성.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화를 냅니다. 운행 도중에도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지만 끝까지 버티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실랑이는 버스가 7km가량을 운행하는 20분 동안 내내 이어졌습니다. 버스기사는 더 이상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버스를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기사님한테 욕을 하시면서 난동이 있었던 사고입니다.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보복 폭행하고 지난 7월엔 충북 청주의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270여 명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 등을 행사하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에서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신고,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시비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30대 여성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까지 피웠습니다. 이 여성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타는 여성.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과 승객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여성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승객들이 항의한 겁니다. 뒤에서 담배 불 거라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바로 112 신고해버렸죠. 당연히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버스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운행 중인 기사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여성은 가방에서 둥기까지 꺼내 버스기사를 때립니다. 버스에 있는 불만 소화기를 뿌리고 비상탈출용 망치로 뒷문 유리창도 부숩니다. 여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5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버스 바닥과 좌석에는 아직도 여성이 뿌린 소화기 가루가 뒤덮여 있는데요. 뒷문 유리창도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버스기사는 전치의주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불안해서 그냥 방법으로 때리고요. 소화기로 승객들 향해서 뿌리는 일입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우리 벌써 1년이네. 이번에도 함께하는 거지? 아니, 언제나지. 열의 아홉은 언제나 참.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은 삼성화재. 삼성화재 다이렉트차 자동차 보험.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라고 주의를 받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버스 기사를 둔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승객은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릅니다.
담배를 핀다고 승객들이 항의하자 기사는 또 한 번 주의를 줍니다. 그러자 기사에게 다가와 고함을 칩니다. 경적을 막 울리고 둥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주먹으로 기사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자리로 가는가 싶더니 소화기로 마구 뿌려댑니다. 희뿌연 가루 속의 승객들은 콜록거리며 급히 창문을 엽니다. 이 여성, 비상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는 소란도 피웁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정신 질환은 아니고요. 약간 좀 취한 상태였습니다. 30대 A씨는 기사의 말을 듣고 흥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뒤에서 담배 불 거라고 나오더라고. 친구니까 나한테 왜 그걸 일일이 친구했냐고. A씨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마을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선 마스크를 써달라는 영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지난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행과 난동을 부릴 경우 이제 철창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선 60대 남성이 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워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나무랐다는 게 이유였죠.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엉성하게 걸친 채 버스에 탑승하자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의를 건넵니다.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화를 내며 기사에게 맞서고 보다 못한 주변 승객들이 남성을 나무라자 이들을 향한 심한 욕설이 시작됩니다. 소동이 계속되자 결국 이곳 길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나머지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원래 마스크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버스 기사한테 뭐라 그러냐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승객들한테 욕이 시작된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하고 그렇게까지 버리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 가지고 거기다 세우고 이제 112 신고를 하고 10여 분간 이어진 소동 끝에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늘면서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총 500여 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중 기사 폭행, 운행 방해 등 40건을 입건했으며 현행범 체포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기사의 재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다행히 승객들이 미리 대피해 큰 사고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쪽에 세워진 버스에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좌석 창문은 깨져 있고 차체는 불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타이어는 까맣게 탄 데다 구멍이나 바람이 다 빠졌습니다. 불이 난 마을버스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이 좌석부터 천장까지 버스 내부는 그름을 뒤집어 쓰면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이 버스 바닥에는 이처럼 손잡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대저동 금호 지하차도에서입니다. 뒷바퀴 제동 장치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쪽에서부터 인화가 돼가지고 열로 인해 가지고 터지면서 이 파스가 났고 나머지 안에는 다 타버렸기 때문에 차량 이상을 감지한 버스 기사가 미리 승객 10여 명을 내리게 했습니다. 정비소를 향해 가던 버스는 10km를 겨우 간 지점에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리 승객들이 내리지 않았다면
인명피해도 날 법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상이 이제 있다 싶어서 이제 그 하단 오고 있어 손님 내려주고 이 차량 이상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 가는 정비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불이 난 겁니다. 지난달에도 경남 창원에서 국도를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 인터쿨러 고장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타는 버스의 특성상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May I cap? 이럴 때는 꼭 필요한 건가? 리스테린, 클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가 없으면 전국의 모든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느슨해짐에 따라 운전기사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내일부터는 비행기에도 적용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내버스 안. 버스에 타는 승객 대다수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쓰고 계십니다. 90% 정도 착용하고 타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탑승하기 시작하고 잠시 쓰는가 싶다가도 자리에 앉고 나면 다시 마스크를 벗는 승객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 몇 번은 말을 하죠. 근데 마스크 쓰고 이 창문을 올리니까 저희가 또 전달도 잘 안 되고 이거 내리고 전화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시간씩이에요. 심지어 마스크를 왜 쓰라고 하냐며 항의하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객분들끼리 싸워요. 왜냐면 왜 마스크를 안 썼냐 하면 저희가 그걸 제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전국의 모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가 없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비행기에도 적용됩니다.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이번엔 아닙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만큼은 한시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개선을 내린다는. 정부는 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두께가 얇은 치과용 마스크와 비슷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을 타기 전에는 마스크를 벗었다가도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착용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지하철역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좁은 공간 안에 여러 명이 타다 보니까 호흡 관련해서 이제 좀 답답함이나 그런 게 좀 불편했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되는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아 노마스크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계속 쓰고 다닐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기침하거나 큰 소리로 얘기하면 주변을 피할 것 같아요. 정부는 모레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확한 해제 시점을 확정지을 예정으로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888일 만에, 그러니까 2년 5개월 만입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게요. 노마스크 첫날, 이제 병원, 약국, 일부 시설 외에는 실내외 가릴 것 없이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라 마라 실랑이도 많았고 벗었다 썼다 번거로움도 컸었죠. 그런데 정작 자유를 되찾은 오늘 출근길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퇴근길은 좀 다를까요?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용순 기자, 퇴근길 풍경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자율인데요.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고 하지만 버스에 타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 탄 시민들, 한 차량에 한두 명 정도만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와 광화문역에서는 열차 칸 하나에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2명에서 3명일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이게 벗는 게 되게 아직은 조금 머뭇거려지는 그런 게 있어요. 지하철 안에 아무래도 출근 시간에 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계속 쓰고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불안하다는 반응과 아직 어색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해제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걱정이 안 되진 않은데 그래도 답답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벗고 다니려고. 이번 조치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곳은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마트 같은 대형 시설에 입점해 있는 개방형 약국입니다. 약국,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의무가 유지됩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3,930명으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여전히 출퇴근길처럼 혼잡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건데요. 서울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 변화가 좀 느껴지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열차를 탈 때는 다시 써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기차뿐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데다 아직 지침 해제 소식을 듣지 못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이곳 서울역은 아직 한산한데요.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여전히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또 아직까진 감염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방역당국도 대중교통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나 또타 지하철 앱 등에서 승객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에선 벗어도 되지만 아직 써야 하는 곳도 있죠. 네, 일반 약국과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마트나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 감염 취약시설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말에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말쯤에는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부터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2년 5개월 만에 의무가 해제된 건데요. 서울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 변화가 좀 느껴지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열차를 탈 때는 다시 써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기차뿐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된 첫 출근길인데요. 아직은 마스크를 쓴 분들이 눈에 더 많이 보였습니다. 시민 10명 중 8, 9명 정도는 여전히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데다 아직 지침 해제 소식을 듣지 못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직까진 감염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방역당국도 대중교통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나 또타 지하철 앱 등에서 승객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에선 벗어도 되지만 아직 써야 하는 곳도 있죠. 네, 일반 약국과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마트나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말에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말쯤에는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혹시 오늘 출퇴근길 그리고 등하굣길에 마스크 벗으셨습니까? 오늘 0시부터 대중교통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이 마스크 쓰는 이유, 오늘 홍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뭐 대중교통에서 편하게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버스나 지하철, 택시, 그리고 항공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2년 5개월 만인데요. 착용 의무가 사라진 것은 병원,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일반 약국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역사나 마트 같은 대형 복합시설 안에 있는 약국은 벗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출국길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훨씬 많이 보이고요. 시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13명, 14명 정도 탄 것 같고요. 한두 명 정도 마스크를 벗은 것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썼고요. 오늘 미세먼지도 많다고 했고 아직은 벗기에는 조금 그래서 대중교통 탈 때만 써야 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혼잡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벗으면 훨씬 더 해방감도 들고 일상으로 더 한 발짝 다가간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에요. 네, 돼지법원은 지난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먼저 해제가 됐거든요. 마트나 영화관 등 실내에서는 안 써도 되지만 마스크 벗은 사람이 오히려 눈에 더 띌 정도입니다. 교실 풍경도 다르진 않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현재 보름여가 지났지만 대부분 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분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착용 잘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네, 해외 사례를 짚어보면 타이완이나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사진 한번 볼게요. 이제 서구에서도 밖에서도 그리고 안에서도 안 쓴 사람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예. 미국 뉴욕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썼을 경우 쇼핑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똑같이 닮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고요. 지난주부터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기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에서조차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マスクは外さない。で、5月ゴールデンウィーク明けにいつもなんか毎年今まで増えるんで。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까요?
네,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본 외신들이 분석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한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생활 습관을 첫 번째로 꼽은 게 뉴욕 타임즈였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2002년 사스 그리고 2012년 메르스 등으로 마스크 착용 경험이 있었고요. 또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꾸기 어려운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나로 인해 감염되진 않을까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계속 마스크를 쓰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편리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하거나 표정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영국의 BBC는 10대에서 20대의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고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마스크를 쓸 때와 벗을 때가 다르다고 해서 마기꾼, 네. 마스크 사기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마기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일본에도 비슷한 의미의 신조어가 있습니까? 네, 일본은 마스크를 벗는 게 마치 속옷을 벗는 것과 같다 해서 얼굴 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속옷처럼. 일본인들도 민낯을 드러나는 것에 불편함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周りの人にどう見られるかっていうのを気にする国民性がありますので、マスクを外してあの人はもう外して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恐れてですね、それで外せなく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ね。 특히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실제로 외모에 결점이 없는데도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체 이형 장애라는 증상이 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마스크를 벗기 위해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네요. 얼굴 요가라 불리며 웃는 얼굴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는 강의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뭐 마스크를 벗는 연습까지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세먼지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서울 미세먼지 상황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정말 뿌옇게 갇힌 서울 하늘의 모습이죠. 예.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영국 BBC도 한국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는 명백한 이유로 이 미세먼지를 꼽았습니다. 다만 날이 더워지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반응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또 병원과 약국 등에서도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3,900여 명으로 9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예.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이 정도인데요. 이 조치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뒤에 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고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세상의 질문에 당신의 대답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 하나의 자동차, 두 개의 대답.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마스크 끼고 다니셨습니까? 벗고 다니셨습니까?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럴만 합니다. 아직도 확진자는 수천 명을 넘고 있고 치명률은 올해 들어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붙은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알리는 포스터. 개찰구에선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첫날 바뀐 풍경이지만 지하철 내부 시민들 모습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쓴 가운데 일부 젊은 층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저질환자라 암에 걸렸었는데 이제 5년 동안이면은 이제 그게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요. 이번 10월에 그게 해제가 되니까 저는 올 겨울까지는 쓸 것 같아요. 네, 답답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안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을 포함해 버스와 택시까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노인과 기저질환자는 감염을 막으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젊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주변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재채기를 하면 비말은 2m 이상 날아가는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감염 확률은 90%에서 1.5%로 확 떨어집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사람이 붐빈다면 쓰길 권고합니다.
고령층이나 고위험군들은 감염이 될 때 우리 몸의 중요 장기에 손상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감염이 되게 되면 더 중증으로 가는 경우. 아울러 치명률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면 코로나19 감염 시 팍스로비드 처방을 적극 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병원 등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치료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버스 기사들이 폭행과 시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남성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탈 수 없다고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운행 중인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앉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별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분이 안 풀리는지 가림막 너머까지 손을 뻗어 폭행을 시도합니다. 기사가 잠시 정차해 승객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던 찰나 목을 가격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시냐 했더니 제 차 안 되겠다, 너 나한테 맞아야겠다. 제지한 다른 승객에게까지 욕설을 퍼붓고 팔을 움켜잡고 밀쳐버립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린 62살 A씨.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폭행 장면은 버스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게 때린 사람은 술이 좀 취해가지고 또 항소수설하면서 뭐 안 때렸다. 또 안에 타고 있던 손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운행 중에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벌어진 도내 첫 사례인데요. 마스크를 두고 폭행과 시비에 노출돼 있는 버스기사들의 고충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 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 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배를 누르면 버스가 안 쓰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법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희박해요. 좀 힘든가요, 결국 이 승객은 버스 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Brooklyn, New York. You gotta love.
네, 그리고 요즘 대중교통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써야 하죠.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과 기사들 간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날이 더워지고 마스크 쓰기가 힘들어지면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차 거부를 둘러싼 갈등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승차 거부를 고지했다가 난데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손등은 찢어져 있고 어깨도 찢어져 있고 여기 목 부위는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피는 줄줄 계속 흐르고 얼마나 다치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승객은 A씨의 목덜미까지 물어뜯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8일 오후 2시 반쯤 A씨가 몰던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50대 승객이 탔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승차를 하려고 하길래 문을 열면서부터 그랬어요. 마스크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승객은 기사의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서 앉는데요. 결국 기사는 운전대를 놓고 버스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립니다. 마스크 안 쓰니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휙 돌아보더니 내가 알아서 나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죽여버리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이제 때릴 듯이 다가오더라고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는 승객 B씨. 신랑이를 말리려는 또 다른 승객에게도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저씨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왜 기사님한테 그러세요? 당연히 마스크를 쓰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질 이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너는 뭔데 뛰어드냐. 거기서 이제 난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버스 운행이 멈춘 상황에서 계속된 B씨의 난동.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이걸 본 시민 한 명이 싸움을 말리려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심히 지켜봤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가해자분이 기사님이랑 여성분을 이제 때리려는 모션에 취해갖고 바로 버스 앞문으로 들어와서 그 가해자를 끌어내려서 이제 말리던 거죠. 이 B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자 마구잡이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 놈은 뭐 이러면서 팔꿈치로 얼굴 가격하고 머리채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십 차례 그런 식으로 5분가량 폭행이 있었어요. 이후 전 씨에게 침까지 수차례 뱉은 뒤 도망치려던 B씨. 이 과정에서 이 버스기사 A씨가 붙잡자 A씨의 목덜미까지 물었던 겁니다. 상처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금은 봉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대요. 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투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이식수술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마스크 착용을 지적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놓고 벌어진 시비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5일 서울의 한 도로 이 버스 한 대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출동하고 승객들 모두 내리는데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과 기사 간에 벌어진 승차 거부 실랑이 때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승차 거부할 수 있다니까 계속해서 뭐 얘기를 했나 봐요. 벌써 그러면 돈을 달라, 자기 요금을 반환해달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승객 역시 결국 업무방해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이 대중교통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된 지 한 달째. 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벌어진 승객과 기사 간 시비로 이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지금까지 840건에 달합니다. 이 경찰은 이 가운데 43건을 이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이 같은 시비가 곳곳에서 잇따르다 보니 버스 기사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라든가 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타시는 손님들에 한해서는 사실상 승차 거부한다라는 게 기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갖고 타시라고 하고 좀 하차를 시켜드리는데 기분이 불쾌하시다고 민원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또 회사에 연락이 가고 하면 또
저희 기사들이 조금 많이 하기가 뭐하고 있어가지고. 택시 기사들은 상황이 더 난감한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든 마당에 승차 거부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섬유까지 가려야 한다 그러면 너무 인식이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여분 마스크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마스크 줄여 버스 이제 승객들이 있으니까 좀 말려도 주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혼자 있잖아요. 기사 혼자. 그러면 취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막무가내로 타가지고 마스크 쓰셔야 돼요. 그럼 쓰고 타세요. 그러면 막 욕하고 행패 부른다니까요. 말을 못해요. 승객들 간에도 불편과 갈등은 있습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이집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괜히 말했다가 또 저한테 해코지 같은 거나 실제로도 뭐 안 되려고 말했다가 폭행했다는 기사를 봤어가지고 괜히 말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경찰은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승객들은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여전한 만큼 예방 수칙의 첫걸음인 마스크 쓰기를 더욱 철저히 지키는 시민의식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 라벨 5. 하이볼릭 라벨 5. 최근 마스크 관련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북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써서 시내버스를 못 탄 남성이 굳이 택시까지 타고 버스를 쫓아가서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버스에 타려는 남성을 기사가 제지합니다. 이 남성이 발걸음을 돌린 뒤 버스는 출발했는데 5정거장을 지난 뒤 같은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올라타 곧바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앞질러와 폭행한 겁니다. 당시 버스가 멈춰섰던 정류장입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는 버스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지도 못한 채 폭행을 당했습니다. 버스기사가 폭행을 피하려고 제동장치에서 발을 뗐다면 다른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리자 흥분을 가라앉히는 듯 하더니 이내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고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폭행은 이어집니다. 하트 시키자마자 막 하지만 막 무작위로 그냥 막 때리는 양손으로 때리는데 나는 어떻게 막 강물을 할 수밖에 없으면 막 무작위 막 때리고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기사의 요구대로 마스크를 사러 간 사이 버스가 떠나버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 5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채용 규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버스업체에 입사 지원한 여성이 실제로 남편이 없어서 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객버스 4천여 대를 둔 국내 최대 버스업체 KD 운송그룹. 버스 운전기사 43살 김모 씨는 이 회사에 경력직으로 지원하려 했지만 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는데 배우자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고 회사 방침이라서 안 된다고 저보고 재혼을 해갖고 서류를 해요. 일단은 황당하죠.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실제로 이 회사는 미혼 등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채용해서 배제해 왔습니다. 입사 지원 시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요구할 정도입니다. 입사할 때는 이혼하거나 아니거나 이혼하냐 회사 방침으로 있는 것 같아요. KD 운송그룹 측은 기혼자에게 채용 시 100점 만점에 25점에서 30점 사이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만 채용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왕이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더 책임감 있지 않나. 그래서 회장님 배우자한테 50점 준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차별이 버스업계의 관행이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용 경력이 있어 채용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합리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받아주는
거였죠.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배우자가 없던지 이혼, 사별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둔다고 한다면 이는 신분적인 차이로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KD 운송그룹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채용을 허가하라는 지침을 각 영업소에 슬그머니 내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